여러분, 요즘 금융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문재인 정부의 금융시장하고 뭐가 다른가 묻고 싶어요. 이게 관치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아니, 은행권 관계자들이 말입니다. 아니, 나와서 그냥 은행장 하시지 왜 저렇게 앉아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사실 말입니다. 은행의 시장 경제가 깨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출을 안 해줘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모를 거냐 하면서 말입니다. 대출을 강제적으로 막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대출을 강제적으로 막는 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실은 안 풀렸어요. 별로.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으러 가보려고 그러면요, 집이 15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출 안 해줍니다. 세상에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이게 시장경제입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도 사실 관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깃털 하에 시장경제를 꼭 피우겠다.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금융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위기니까 관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핑계를 달아서라도 정부가 시장을 개입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 만들고 만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계속 관치를 방치하면요, 금융의 경쟁력은 물론이고요, 우리 국가 경쟁력까지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뭐 그동안 관치의 어떤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이거 한번 보세요. 국민은행 예금금리 하락률입니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아니, 기준금리가 지금 3%, 3.25%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출금리가 여러분 적게 대출을 받아도 7%, 요즘 7%예요. 신용대출금리는 8%가 넘어섰습니다. 벌써. 어떤 것은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난리예요. 그러면 예금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는 거고 당연히 예금금리가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었어요. 0.2%포인트나. 국민은행의 예금금리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민은행의 예금금리는 5.01%에서 4.81%로 줄였죠. 게다가 신한은행은 4.85% 그대로 놔뒀다고 하지만 하나은행은 5%에서 4.90%로 줄였죠. 우리은행도요 4.98%에서 4.95%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농협도 5.10%에서 4.48%로 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관치입니다. 시장은요, 여러분,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이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정부가 들어가서 내가 시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격 결정까지 해줬거든요. 지금 금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뭐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당국은요, 이게 뭐 은행장 역할까지 겸하지 왜 이렇게 시장에다 맡겨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 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1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연 6.5%의 정기예금 특반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요 7일 기준으로 따지면 5.9%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다가 신협 같은 경우는 6%대 정기예금이나 혹은 8%대 적금은 아예 실종이 됐습니다. 왜 이런 역주행이 나타날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국가주의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경쟁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게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너무 왜곡되면 정부가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줄여라, 뭐 대출 금리를 낮춰라, 예금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켜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 보세요. 대출금리가 얼마? 지금 대출금리도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출금리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낮아질까요? 여러분 은행이 굉장히 야가 빠졌기 때문에요. 대출금리 낮추라고 하면 찔끔찔끔 낮추고 말아요. 그런데 예금금리 낮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팍팍 낮춥니다. 그러면 예대마진이 커지잖아요. 예대마진. 예대마진이라는 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예대마진이 커지면 은행만 신나요. 은행만. 아니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드냐고요. 왜 이런 일을.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국가의 금융이 그만큼 후진적으로 변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후진적으로 금융이 변하면 국가 경쟁력까지도 저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내내 지금 국가 경쟁력 떨어진 거 보세요. 2022년에 27위까지 또 떨어졌어요. 2020년에 23위, 2021년에 23위까지 올라갔던 것을 결국은 한꺼번에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관치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시장을 거스르고 시장을 거스르니 시장의 어떤 더 충격, 경쟁력의 어떤 손상 이런 것으로 오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발 관치는 멈추고요.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치는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을 멍들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